편집점. 아니 편집점을 편집하는 사람 때문에 잡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잡는 거야. 스스로 자인조 촬영이다. 마인드 컨트롤. 이제는 이제 그게 넘어갔다 이제. 방어인가? 방어. 야 올해 방어 처음 먹어본다 나. 야. 어때요? 탁송송의 융숭한 대접이. 아유 방송하죠. 아니 작년에 그 인터뷰해준 영상 조회수가 존나 잘 나와가지고 그걸로 거의 한 2만 원 벌었으니까.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확탁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는 것 같더라고. 지금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풀려서 그렇지 옛날에는 미지의 세계였으니까. 그치. 예, 아는 사람만 알고 소개로 들어가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조금 부족한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마침 온 김에 그래갖고 좀 몇 가지 물어보려고. 확탁을 하려면은 기본적인 자격 요건. 기본적인 자격 요건 3년 3개월 동안 무사고 그다음에 5년 이내 큰 벌점이 없어야 일종 보통이 지금 자격 조건이 예전에 일종 대형에서 지금 일종 보통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기본적인 자격 요건은 그럼 대형 면허 있어야 되고 그렇게 굵직한 벌점들 없어야 되고 대형 면허는 기본이고. 대형 면허가 있으면 더 좋다는 거죠 이제는. 이제는 그것도 바뀌었네. 하긴 요즘에 일종으로도 뭐 확탁됩니다 뭐 이런 문자들 계속 날라오더라고. 일종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제 캠핑카나 이런 걸 많이 타시니까. 그렇겠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내 생각에는 기본적인 자격 요건만 갖춘다고 진짜 확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건 좀 어려울 거란 말이지.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기사 출신이 아닌 사람이 몰아봤을 법한 차들이라는 게 결국에 한정돼 있잖아. 대형 면허를 땄더라도. 근데 그 사람들은 폴창에서 폴을 가려가면서 잡으려면 확탁을 하는 의미가 없어지잖아. 뭐 세세하게 보면은 그렇긴 한데 뭐 그래도 일단은 내가 볼 수 있는 콜이 많아진다는 거는 내가 또 가기 싫은 콜도 많아지니까 남들보다 이제 튀고 있는 콜도 더 많이 생기는 거죠. 일반 콜에 내가 100개가 보이면은 확대 콜에 120개가 보여서 남들이 안 보이는 20개 중에서 내가 또 골라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다 탈 수 있으면 물론 좋지만 못하면 조금 이제 아쉽긴 해도 남들보다는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도 찍을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기본적인 선택지가 늘어나니까 무조건적으로 일단은 플러스가 된다. 그렇죠. 마이너스가 되진 않으니까. 그럼 궁금한 게 기사 출신이 아니잖아요. 화물차 기사 출신이 아니잖아. 그리고 차를 거의 안 가리더라고 보니까. 특수차가 아니면은. 특수차도 타긴 하는데 그냥 이제 누가 봐도 이게 이런 차종들은 이제 위험할 수 있는 차종이다 싶은 거는 안 타죠. 근데 그런 거 제외하고는 이제 그냥 안 가리는 거죠. 위험할 수 있는 차들, 건설 현장에서 많이 쓰는 차량들, 이런 건 이제 아무래도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도로 요건이 안 좋으니까 이제 뭐 차 상태가 좀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조금 많은 생각을 하고 이제 콜을 잡는데 어지간하면은 좋은 차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생각했을 때 기사 출신이 아닌 사람이 화물차 여러 종류에 대해서 좀 경험치를 쌓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확탁을 하려는 사람들한테는. 그거는 진짜 검색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운전은 안 했지만 화물을 이제 다루는 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화물차에 대해 종류도 알고 특장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보니까 뭐 그냥 무식하게 대충 알고 있는 얕은 지식으로 일단 가서 몸빵 하는 거죠. 저는 몸빵으로 들어가는 거죠. 일단은 좀 부딪혀 보는 게 그거밖에는 방법이 크게 없겠네. 그렇죠. 근데 내가 차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부딪혀버리면은 진짜 위험할 수 있죠. 이 차가 어디가 하자 있는지, 달리다 갑자기 하자가 생겨서 내가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내가 잘 달릴 수 있게끔 기본 점검을 한 10분, 20분 꼼꼼하게 한 다음에 길게는 1시간까지도 점검을 해가지고 이 차가 안전하다는 걸 확인하고 운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정보 없이 그냥 차주 말만 믿고 가다가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차에 대한 지식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 전문가급은 아니라도. 근데 확대 탁송을 하다 보면은 대부분이 반전문가 수준으로 올라와 있다. 이제 여러모로 좆대가면서 배운 거겠지. 몸빵 떼어가면서. 우리끼리는 하는 말이 흉기라고 하죠. 도로 위의 흉기. 그런 흉기를 많이 타다 보면은 이제 몸빵 떼어서 겪어보니까. 작은 차는 사실 이게 커봤자 솔라티, 뭐 스프린터 그 정도니까 사실 뭐 큰 차들하고는 좀 많이 이야기가 또 다르지. 뭐 픽업들은 이런 거 요즘 큰 거 많이 나오니까. F150 같은 건 좀 크긴 하지. 지금 많이 풀려있는 콜로라도 같은 경우. 미제 렉스턴 칸. 지방에서 스타팅 하잖아요. 네. 그쪽은 좀 상황이 어때요? 여기는 좀 나도 기복이 좀 심해질 만큼 상황이 왔다 갔다 하거든. 딱 기본적으로 지방 같은 경우에는 기사가 한정되다 보니까 탁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한정되다 보니까 이제 전날이나 뭐 며칠 전에 차가 나올 것 같은 거 있을 때 연락이 많이 오니까, 연락 오면은 이제 출발이나 뭐 퇴근 이런 건 할 수 있는데, 그런 연락이 없을 때는 우리도 뭐 기차를 타든 버스를 타든 자차를 이용하든 1시간이든 2시간 거리에 이제 콜을 잡으러 가야죠. 아니면 집에 쉴 수는 없으니까. 뭐 돈이 많으면은 그날 쉬어도 되는데, 보통 탁송대리 하는 사람은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쌀 살려고 하는 거지. 쌀 살려고. 쌀값 벌어야 되니까 하다못해 라면이라도 사야 될 거 아니야. 10만 원 벌려면 일단 2시간 거리라도 10,000원 차비를 써야 되니까. 맞지. 차비를 쓰고 일단 가서 돈을 벌어야 내가 밥을 먹으니까. 이런 부분은 비슷하네, 위쪽이랑. 멀리까지 움직여야죠. 맞지. 나도 요즘에 막
섬 밖에 나가서 콜 타고 이러니까 3시간 거리 전날에 예약 올라오잖아요. 가야지. 무조건 가야죠. 가야지. 근데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 이렇게 타는 거를. 아니 내 집 앞에도 콜이 나온다 보장이 없으니까 음. 맨날 우리 집 앞에도 매일 하루에 한 콜씩 내 입맛에 맞는 5km 반경 이내에 콜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갈 필요가 없지. 무조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이렇게 타다 보면은 예전에 되게 많이 들었던 건데 야 씨 그거 타려고 거기까지 가서 그걸 타고 있냐?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나는 그게 오히려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예 벌 수 있으면 벌어야지. 집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제 뭐 물론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집에 돈이 많겠지만은 뭐 진짜 한 5년 전 이럴 때 콜이 많을 때야 뭐 그렇게 했으면 솔직히 욕먹을 수 있긴 한데 근데 뭐 지금은 콜 자체도 없고 예전처럼 경기가 좋은 것도 아니니까. 그치. 아까 올 때 보니까 무시무시한 거 타고 오던데 그거 뭐예요 그거? 아 다시 킥보드 누가 이제 킥보드 접으면서 좋은 킥보드가 나와가지고 그분이 좋은 금액에 좋은 킥보드가 나오다 보니까 다시 얻어오게 된 거죠. 그거 내가 알기로는 그거 한 120까지 땡겨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속기체 어드밴티지는 확실하게 보고 있습니까? 확실히 뭐 한 배터리가 많이 있을 때 뭐 30km, 40km까지 콜을 찍고는 가긴 하니까 3, 40km 보통 몇 분 정도 걸려요 가려면? 보통 1시간 내외로 다 움직이죠. 그 정도 되면 사실 킥도 탈만하지. 근데 비싸고 무겁고 이제 위험하고 화물차 캐빈에 올리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것만 제외하면은 뭐 어려운 것도 없고 밀리터리 프레스는 항상 해둬야 되겠네 어느 정도 이렇게. 지렛대 원리가 팔림만 세면 되니까 받쳐놓고 그냥 계단 타면 되니까 올라가듯이. 또 오늘 영감님들은 야 그거 무거워서 어떻게 올리냐 그거 어떻게 타고 다니냐 말이 되냐 막 그런 소리들 하는데 이제 젊은 기사들의 특권이지 어떻게 보면은. 30, 40대 기사들은 대부분 이제 확대한 사람들도 다 킥보드를 타고 다니니까. 그치. 확대는 특히나. 뭐 한 40대 후반 50대 어르신들은 이제 휠을 좀 많이 타시고. 그치. 60대 이렇게 넘어가시면 또 이제 은퇴도 생각하셔야 될 때고 사실. 짐칸에는 킥보드 같은 거 잘 적지 않아요? 윙바디 같은 경우에는 짐칸에 실긴 하는데 뭐 카고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아무리 날씨를 보고 움직여도 갑자기 그 지역에 소나기가 올 수 있다 보니까 어지간하면은 이제 비를 안 맞추기 위해서는 이제 캐빈에 실고 이제 뒤쪽에 실어도 내가 비가 안 맞는다 싶으면 뒤에도 실을 수도 있죠. 지방에서 스타팅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집에 못 들어가는 날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빼고 오늘은 일부러 온 거고 어때요? 좀 못 들어가는 날은 보통은 뭐 모텔을 잡죠. 차에 침대칸 같은 거는 따로 안 쓰고. 가끔씩 뭐 야간 출발해서 당일날 아침에 차를 받고 싶어 하시는 뭐 화물차 기사들 같은 경우는 차를 우리가 일단 미리 받아보고 침대 칸에가 좀 넓고 잘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방 잡는 것보다는 뭐 차에서 잔다든지. 근데 뭐 5톤 차 같은 경우나 뭐 공사장 차에 쓰는 차들은 뒤에 침대 칸도 다 이제 짐이 실려 있는 경우에는 못 자니까 그럴 때는 방을 잡죠. 근데 어지간한 뭐 윙바디 차들이나 11톤 넘어가는 것들은 이제 뒤에 침대 칸이 좀 넓게 잘 돼 있으니까 그런 데서 이제 좌우로 뭐 무시동 달려있으면은 무시동 틀고. 또 어떻게 집에는 자주 못 오는 편이에요? 아니면 거의 집에 가는 편이에요? 매박 안 하고 저는 어지간하면은 막차를 타더라도 집에 가려고 해요. 가려고 노력을 한다. 근데 그 한 달로 따졌을 때 내 의도대로 복귀가 안 되는 날이 많아요? 아니면 되는 날이 많아요? 의도대로는 안 되는데 이제 마지막에 그 의도를 조금 틀어서 이제 레츠 코레일을 사랑하고 있죠. 코레일이 지금 거의 VIP라서 매일같이 지금 복귀 콜이 안 타지니까 기차 타고 복귀를 하는 거죠. 어떻게든 복귀는 한다. 네. 하긴 요즘에 기차값이 KTX 아니고선 싸니까 할만하지 사실은 그렇게. 요즘에 기차가 잘 돼 있어가지고 진짜 11시까지 막차 시간이 다 다니니까. 그러니까 외박을 하는 게 한 달에 한 며칠이나 돼요? 솔직히 집에 들어가기 싫을 때 뭐 한번 나가서 오늘 좀 콜이 잘 붙는다 싶으면은 한 이틀 3일씩 계속 다니는 거죠. 근데 콜이 안 붙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외박을 하는 거는 그치. 무리죠. 솔직히 뭐 그치. 10만 원, 15만 원 이래 벌어가지고 외박하면 안 되니까. 내가 한 30만 원, 40만 원 벌고 콜이 진짜 계속 붙는데 너무 힘들어서 자는 건 있어도 그냥 발길 닿는 데까지 일단 콜 계속 타보고 그렇죠. 마지막 포인트에서 이제 야 엎어져 잘난다. 그렇죠. 뭐 그 마지막 포인트가 뭐 대리를 타가지고 뭐 새벽 1시에 2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막차가 끊기는 시간. 집에 가는 막차가 어떤 지역은 10시 끊길 수 있고 11시 끊기니까 요 지역은 10시에 내가 막차를 못 탔다? 그러면 이제 모텔을 자러 들어가는 거죠. 요즘에 한창 이렇게 부학하고 올라가고 있는 모 유튜버분처럼 하루에 5시간 자고 매출 막 빡세게 찍고 이런 거는 안 하시나 보네. 5시간 자고 운전 절대 못 합니다. 사람 자체가 잠이 많기 때문에 기본 10시간은 자줘야 돼요. 커뮤니티 같은 데서 뭐 3일 동안 매출 100만 원 찍기 막 이런 거 막 그 영상 썸네일 같은 거 막 그런 걸로 말들이 많더라고. 그게 사실은 어려워서 못 하는 게 아니라 힘들어서 다들 안 하는 건데. 저는 오래 살고 싶어요. 내 수명을 깎아가면서 매일 100만 원씩 벌어도 실질적으로 우리 나가는 돈이 있잖아. 고정돈이 20% 깎이고 차비 나가고 밥값 나가고 100만 원 벌어도 실제로 남는 게 60만 70만 원인데 맞지. 그 하루 종일 내가 60만 70만 원 벌어서 내 수명을 깎아서 약값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한 30만 원 벌고 집에 가고 이게 훨씬 낫죠. 삐끗해갖고 한번 살짝 긁어버리면 또 30만 원이고 자부담. 작은 차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뭐 또 궁금한 게 있으면은 댓글 달라고 하고 이 영상 끄고 먹읍시다. 감질나서 못 먹겠다.